네, 이번 취재에서는 기자들이 직접 해당 채널들의 댓글 3만여 건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 분석 결과 시청자들의 심리는 좀 어떻게 나타났나요? 우선 이제 저희가 딥러닝 기반 언어 모델 학습을 좀 이용을 해서 83개의 채널에 나와 있는 댓글 36,000건을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가장 많이 나타났던 감정은 이제 냉소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전체 중에서 7,300건 정도가 여기에 해당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진 게 분노, 비난 이런 거였는데 저희가 앞서 이 비즈니스 자체를 좀 분노 비즈니스라고 말을 했는데 확연히 이걸 보는 사람들한테도 분노를 좀 야기시키고 있다. 네. 이게 좀 드러나는 분석 결과라고 보였습니다. 또 이제 주목할 게 이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어떤 거에 좀 냉소하고 분노하냐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되게 굉장히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저 나쁜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좀 그냥 화풀이만 하는 거에 좀 가깝더라고요. 실제로 좀 분석 결과를 보면 댓글의 85% 정도는 이제 단순히 감정을 표출하는데 끝이 났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영상을 보고 이 사건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좀 어디 공유 좀 할게요. 아니면 좀 이 사건을 다시 뭐 수사할 수 있도록 청원을 좀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반응하는 것은 뭐 각각 뭐 3%, 또 뒤에 후자는 11%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청자들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회복보다는 이 영상을 보고 화가 난 내 감정을 좀 쏟아내고 떠나는 그런 경향이 더 컸고요. 네. 그리고 또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댓글도 한 6% 달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강북 그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영상에서는 이제 왜 처음 보는 사람 따라가냐, 왜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좀 피해자를 질책하는 댓글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보다 보면 시청자들의 관심 자체가 가해자한테 욕을 한다거나 혹은 피해자라도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데 좀 있지 않았나 이런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뭐 물론 그중에 훌리건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서 뭔가 특히 막 범법을 저지르고 막 이런 폭력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조장하고 선동하고 이런 사람들은 법의 영역에 가서 처벌을 분명히 받아야 되지만 그냥 다수 대중이 있잖아요. 이 온라인을 즐기고 SNS를 즐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말초적인 걸 즐기고 그다음에 자기 일상이 바쁘면 잠깐 뭐 시간 내서 뭔가 이렇게 하면 자극적이고 말초적이고 우리나라가 그 미디어와 관련돼서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본격적으로 즐기는 국가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즐기는 거에 비해서 성숙도가 있는가? 문해력이라든가 미디어의 현명한 활용이라든가 이런 걸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화두를 우리가 뭔가 그동안 가졌을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댓글창이 감정 배출의 장에 그쳤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네. 이 댓글만 봐도 분노가 소비되는 방식이 드러나는데 일부 시청자들의 경우에는 이 댓글 쓰는 걸 넘어서 실제로 행동에 나서는 경우까지 있었다고요? 단순히 댓글을 다는 것을 넘어서 이제 직접 행동에 나선 시청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밀양 사건 관련해서 사이버레카가 이제 공개한 신상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고 또 그들에게 직접 위협을 가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판결문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뭐 이렇게 처벌받는 분이 한 10명 정도가 됩니다. 네. 이 중 가장 악질이다라고 할 만한 건 이제 피해자에게 한 달 동안 약 299회에 걸쳐서 전화와 문자를 보낸 사람인데요. 피해자가 이제 제발 좀 멈춰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맨 얼굴로 계좌 보내줄게, 성의로 20만 원 보내봐라 뭐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 가족이 운영하는 이제 사업장 홈페이지에 강강원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이 맞냐 뭐 이런 게시글을 올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밀양 사건과 별개로 온라인 상에서는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박제방이라는 곳도 있는데요. 텔레그램이나 X 이런 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개인 신상을 이제 공유하고 퍼나르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 사이버레카 콘텐츠가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 스토킹, 협박 이런 여러 범죄와 연결됩니다. 하지만 피해는 즉각 발생하는 반면에 법적 처리는 정말 뒤늦게 따라오는데요. 이 사이버레카 처벌 수위가 좀 어느 정도 되나요? 처벌 수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네. 저희가 판결문 입수해서 이걸 분석해 보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레카들 중에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은 사람이 징역 2년 6개월이었습니다. 2년 6개월밖에 안 되나요? 그쵸. 일단은 이제 인격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에 대한 상해나 어떤 강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라고 보아서 법정형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또 실제 그 처벌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게 형량이 높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악의적으로 한다든지 또 상습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제 대부분 집행유예를 풀려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밀양 사건을 다뤄서 기소된 사이버레카 8명 중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평균 형량은 약 1년 8개월 정도였고요. 나머지 이제 50%는 집행유예,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들은 내 피해는 이렇게 평생 가는데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말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이 현행 처벌 구조 좀 어떻게 손봐야 된다는 비판이 나옵니까? 사실 법조계에서 이 같은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거는 이제 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이런 명예훼손 사건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이게 허위라는 거를 입증하는 거를 이제 명예훼손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니까 약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 했다는 걸 입증하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허위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투고 권리를 구제받는 데 따르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또 이제 그게 인터넷에서 확산되는 건 빠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실을 밝혀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에 비해서 심해는 이미 훨씬 광범위하고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이제 법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같은 명예훼손 사건인데 사이버레카의 명예훼손 사건만 더 세게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법적 대응이 늦고 또 처벌도 쉽지 않다면 영상이 유통되는 이 플랫폼의 책임도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요. 영상이 올라가고 또 추천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광고와 후원이 이뤄지는 공간이 바로 이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시나요? 자유롭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유튜브도 뭐 자체적인 자구책이 있긴 해요. 너무 좀 과도한 컨텐츠를 생산한 사이버레카들을 상대로는 이제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노란 딱지 네. 아니면은 이제 아예 채널 영구 정지 제재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하더라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플랫폼을 옮기는 이런 파회법이 이제 행행하면서 규제의 실효성이 이제 도마에 오른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유튜브에서 운영이 되다 네. 보니까 그 계정 주인의 신상을 이제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이제 미국 구글 본사에 있는데요. 구글은 사실 한국 법원의 이런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특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근데 미국 연방법의 디스커버리 제도 요걸 활용해서 이제 미국 법원의 중재로 이제 그 구글 측으로부터 특정 유튜버의 이제 신상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는데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이런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든다는 점이 또 문제점으로 이제 꼽힙니다. 이 범죄를 보고 분노하는 감정 자체가 잘못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검증되지 않은 신상 공개나 악성 댓글, 또 조롱과 공유로 이어지는 순간 문제는 달라지는데요. 시청자가 이런 콘텐츠를 볼 때 가장 좀 주의해야 되는 점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먼저 의심할 건 팩트체크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내용이 진실인지 한번 따져본다는 거죠. 밀양 신상공개 사건 관련 판결문을 저희가 이제 입수해서 다수 본 결과 이제 이런 문구가 계속 반복됩니다.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거짓 또는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 결국에는 이제 영상 속에 나오는 정보, 여기서 내게 말하는 이 정보가 사실인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지 꼭 이제 따져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정의인가 장사인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영상에 광고가 붙고 시청자들에게 뭐 우리 잘하고 있지 않나요? 응원해주세요.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의 후원을 요구하거나 이제 수익을 요구한다면 내 분노가 저들의 어떤 사업 수단으로 쓰이고 네. 있는 거 아닌지 이제 의심해봐야 되는 지점인 거죠. 이제 시청자들도 이제 내 댓글 하나 그리고 자기의 영상 공유 한 번이 무고한 누군가의 이제 삶을 평생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좀 유념하고 분노를 하기 전에는 한번 멈춰서 의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번 기획을 집중 취재한 기자들 사이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문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각자 취재 소회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무고하게 가해자로 몰렸던 한 피해자분의 말씀이 좀 기억이 남는데요. 그분이 고작 4분짜리 영상에 나의 30년 인생이 무너졌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유튜브에 이름
치면은 이제 검색이 되고 네. 그분의 사진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이제 각종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제 영상이 내려가고 또 이제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아도 이분들의 피해가 끝나지 않는다는 걸 좀 절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자가 정의감은 이제 단 1%도 없었다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이게 아무리 좀 정의구현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돈이 목적이었던 거고, 피해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작 4분짜리 영상에 30년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가해자들은 이제 집행유예를 받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계정을 그냥 만들어버리면 끝인 상황이거든요.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제 분노라는 게 무조건 나쁘진 않잖아요. 이제 분노가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분노는 결국에는 이제 잔인한 폭력이기 때문에 뭐가 이제 정말 정당한 분노이고 뭐가 이제 폭력인지 그 경계를 우리 사회가 좀 제대로 만들어갈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단순한 유튜버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분노는 조회수가 되고 조회수는 광고와 후원이 되고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름과 얼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정의는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없는 응징은 정의가 아니라 잔혹한 폭력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문화일보 유튜브 추적 가짜정의 온라인 분노 비즈니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